안녕하세요. 속보TV입니다. 오늘은 경비행기 한 대로 미국 전역을 감동시키고 있는 한인 고등학생과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게끔 한 한국 대응 시스템의 원리와 탄생 배경, 그리고 그 시스템이 너무나 궁금했던 50여 개 해외 언론의 질문 세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고등학생이 경비행기를 타고 시골의 작은 병원들에 의료용품을 배달하는 선행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황인즉 김 군은 최근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우드스톡에 있는 병원을 돕기 위해 장갑 3,000켤레, 방호모 1,000개, 신바덮개 500개, 비수술용 마스크 50개, 눈보호장구 20개, 손소독 농축액 10병 등을 윈체스터로 옮겼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해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라는 김 군은 이를 위해 비행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교관과 함께 수업용 경비행기를 타고 의료용품 배달 선행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올해 만 16세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랜던 스쿨 2학년인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학교가 휴교하자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사는 가족과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김 군의 목표는 버지니아에 있는 시골 병원 7곳에 의료용품을 배달하는 것으로 매주 마스크와 가운 등의 용품을 이들 병원으로 배달하는 중입니다. AP통신은 비행 수업을 자비로운 임무로 바꿔 궁핍한 시골 병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줬다고 칭찬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달 27일 루레이에 있는 25개 병상 규모의 병원에 첫 배달을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도시병원에 기부하길 원한다며 모든 병원이 보급품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잊혀진 느낌이 드는 것은 시골 병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는 그의 비행은 점차 길어질 것이며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면 의료용품 배달을 위한 그의 마지막 비행은 버지니아 클린트 우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군의 비행 강사인 데이브 파월은 그의 제자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우울한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에게 이 젊은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되뇌게 했다며 칭찬했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15번째 생일 때 비행 교습을 선물했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의료용품 수집을 도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 국가, 언론, 기관들이 궁금해하던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 고유의 대응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 50여 개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어 시스템 작동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는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주고 기술 수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10일 질본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50여 개 해외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를 취합해 시민의 동선을 10분 이내에 도출해내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서 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아이디어가 나왔고 사흘 만에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 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질본은 그동안 역학조사관이 관계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취합하면서 환자 동선을 분석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28개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0분 이내에 환자의 동선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덴마크,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스페인 에페통신사 기자는 이 시스템이 환자 전원에 적용되는지, 개인정보 사용 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환자 외에 자가격리자 등의 동선 추적에도 이용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환자 전원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되며 면담 시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팀장은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추적하는 데에도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덴마크 기자는 이 시스템을 사태가 종식된 이후 어떻게 쓸 것인지 물었고, 박영준 팀장은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고 다른 부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을 다른 국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방글라데시 신문 기자는 이 시스템을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언급한 뒤 여러 국가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술을 세계와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개인정보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NBC 방송 기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시스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국토부는 위기 상황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 오용을 막기 위해 익명성 보장 등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정보 수집과 폐기 절차도 법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도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이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문의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조만간 이들 기구와 컨퍼런스 콜 등을 열어 시스템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정식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상 속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